아유, 형, 그 시간이 빨리 흐른다니까 제가 신나서, 내가 형한테 그래도 무가치한 존재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아요. 형도 좀 편하죠? 그렇지. 예, 혼자 하는 맞아, 맞아, 것보다는 맞아. 좀 편하죠. 역사는 흐른다. 우리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순수한 마음에서 이게 더 발전하면 마냥 좋을 것 같았는데, 그림자도 있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보면 점진적으로 진전하고 발전하는 게 역사 아니겠어요? 만약에 역사가 발전하지 않았으면 사례 관리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건데 맞아요. 그 뒤에 어떤 전기 계기를 마련해서 또 사례 관리는 비약적으로 보다 전문화됐다 뭐 이런 게 있을 법해서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간호와 사회사업에서 페이드 워커가 들어오고 하면서 어떤 계기, 항상 우리 이전에도 그랬죠. 어떤 계기나 어떤 사람이 있어서 좀 더 이게 확 발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 있었지. 예. 그러니까 간호 쪽에서 사례 관리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커뮤니티 기반의 사례 관리가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빈곤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사례 관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이제 환자들에 대해서 예, 가난한 사람들, 환자에 대해서.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 네. 부상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멘탈 헬스, 그게 정신건강. 또 상담, 집단 상담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뿌리가 거기에 또 있죠. 네. 다치고 실제로 그 응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커뮤니티 기반에서 호스피털 기반으로 바뀌어요. 야, 그러니까 형, 이걸 좀 정리하면, 빈자, 환자 중심에서, 이번에는 부상자까지 추가되면서, 그죠? 전쟁 부상자까지 추가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다 보니까, 돌봐야 될 대상이, 이번에는 하스피탈, 하스피탈은 병원, 그 컨셉으로 이제 확장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확장됐다기보다는 이제 초점이 이전된 거. 환승했다시피 이제 시대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초점이 그쪽으로 갔다. 하스피탈 중심으로.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간호사들이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빈곤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그 사례 관리가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서 사례 관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1943년도에 43년. 예, 우리 해방되기 2년 전. 네. 그렇지. 네. 리버티 뮤추얼이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도 근데 그 전쟁에 참전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 케어하고 이렇게 되고 그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이렇게 되면서 비용이 거기서도 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고용을 해. 돈이 있는 리버티 뮤추얼이라는 보험회사에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고용해요. 네. 왜냐하면 그 두 번째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그런데 이제 비용 억제라고 하는 비용 절감 억제를 위해서 비용 절감 억제 이런 개념이 이제 사례 관리의 기반이 됐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죠. 발전하면서 그런 게 나타났다고 하셨죠. 네.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거를 또 보게 되는 거죠. 보험회사의 초점은 사실 돈 적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많이 벌고 그죠? 회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례 관리를 하는데 결국 병원에서도 사례 관리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오래 이 환자로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가야 돼.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료사에서부터 빨리 퇴원시키는 거. 그 회전율을 높여야 수익이 증가하죠.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비용 억제라고 하는 그 개념이 계속 유지되면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를 또 보험회사에서는 또 보고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를 고용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네. 이 리버티 뮤추얼이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사례 관리도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된 네,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1966년도에는 INA라고 네. 인슈런스 오브 노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보험회사에서도 또 보험회사가 등장하는군요. 오, 저 성공적인데. 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리버티 그거 뮤추얼 벤치마킹에, 그래 우리도 네. 그래서 이 INA도 그 사례 관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병원 기반 그리고 보험회사 기반의 음흠. 사례 관리가 운영이 되게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1980년대로 오면서 네. 이 간호 쪽에서 의료 쪽에서는 네. 이게 병원에서 하는 이 시설 보호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렇게 한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네. 왜냐면 어쨌든 병원에서 계속 생활하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절감을 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에 사회사업, 사회복지의 화두 중에 하나가 탈시설화라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시설에서 이제 생활하게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에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거. 아, 네. 그 사실은 탈시설화를 하면서 모토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는 이게 사실 인간적인 게 아니야. 왜? 지역에서 사람들하고 이웃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게 바람직하지.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예, 네. 갑자기 대학원에서 제가 배웠던 개념들이 막 이렇게 소환돼요. 예, 소환되는데 맞아요. 그때 CBR, 그래가지고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맞아요. 예, 지역 사회로 돌아와서 그것을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정상화라고. 저는 그 미국에서 1960년대에서 우리나라의 교수들이 유학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또 1990년대 또 그걸 배우면서 맨날 CBR, 그다음에 정상화, 뭐 이런 개념들을 대학원 때 배웠는데 그것이 사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이군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기는 한데 네. 사실은 그게 정말 또 순수한 뜻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는 시설에서 비용이 또 계속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집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죠. 아하. 제가 어머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제일 좋은 건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것보다는 그냥 저희 집에 있으면서 급한 일이 있으면 그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유는 거기서는 실제 도움은 요양병원에 계속 계실 때 급작스러운 일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상적으로 집에 오시면 명분으로야 좋죠. 좋은데 갑작스러운 대응을 누가 해요? 셋이 아프시면 어떻게 이거 응급실로 가며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명분으로는 집으로 가셔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좋지만 병원에 쭉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게 돌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은 순수하게만 병원에 있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기보단 비용의 그 이유도 그 이면에는 있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을 아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이 일종의 핑계라 그럴까? 그렇죠. 변명거리를 생각하죠. 명분을.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름을 노멀리제이션, 정상화다. 그러면서 이제 간호 쪽에서도 움직임이 1980년대 이후에는 다시 커뮤니티 기반의 사례 관리. 아하.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네.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커뮤니티 기반이었는데 이 커뮤니티 그것이 개념이. 근데 이제 병원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지역 사회를 가는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러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아픈 환자들, 뭐 참전 용사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래서 빈곤하고는 좀 이제 거리가 있는. 거리가 있게 되는.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커뮤니티 실천을 해 나가는 거니까 사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커뮤니티 케어 왜 노인들 네네. 예, 그리고 장애인분들 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케어를 제공한다라고 네네네. 하는 그래서 일본도 이제 의사들이 다시 옛날처럼 왕진 가는 거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서 네네네. 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네네. 근데 초창기 때 왕진 서비스하고 지금의 왕진 서비스는 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진 거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되고 그러면서 되는 것처럼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다시 이제 탈시설화의 바람을 타고 지역 사회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간호 쪽도 사례 관리의 초점이 바뀌게 돼요. 네. 형 이럴 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거다. 뭐냐하면 좋은 보석들은 많이 들었는데 이걸 보석하면 좀 분류해서 담아야 이게 이 보석, 이 보석, 이 보석이라는 거라서 저도 이걸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게 저한테도 도움되고 보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처음에 환자와 빈자를 대상으로 한 형이 말하는 순수한 의미에서 간호사들과 사회사업 그 마음들이 사례관리의 출발점이 됐는데 그것이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수의 부상자 또 멘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어떠한 돌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기에만 에너지를 쏟을 수 없어서 이번에는 하스피탈 병원 중심으로 사례 관리가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 그 사이에 그 보험회사 같은 데서 페이드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했더니 비용 절감이 엄청 되더라. 그것이 유지되다가 이게 병원에 장기적으로 있으니까 비용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지역사회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이게 지역사회에서 탈시설화, 탈병원화 뭐 하면서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사례관리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이 커뮤니티가 아니라 환자와 빈자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이제는 부상자들까지 포함되고 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중산증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단지 빈자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그렇게 사례관리 성격이 변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보건 쪽에서. 보건 쪽에서 이렇게 보건 쪽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네요. 순수한 환자와 빈자에서 병원 중심으로 그랬다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사례관리가 보건 쪽에서 그렇게 이행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것과 관련돼서는 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네.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게 이제 미국의 흐름이에요. 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미국의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네. 그 사례 관리의 초점이 간호 쪽에서 네. 보건 의료 쪽에서 병원 중심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 이런 개념도 있고 네네. 그렇긴 한데 지역사회 간호를 하면서 사례관리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사례관리라고 하는 건 건강과 관련된 종합적인 이 지원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좀 약한 거 아닌가. 아직까지도 병원 중심에 간호사들이 사례관리를 얘기하면 사실은 병원 중심에서의 사례관리가
아직까지는 일반화돼 있고. 이렇게 제가 들리는데요. 우리나라 보건 의료 분야에서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사례 관리는 굉장히 병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건가요? 어허. 그래서 그냥 바람이 네. 우리도 커뮤니티 기반의 사례 관리.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환자들한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네네.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건강의 어려움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지역사회에 또 보다 더 눈을 돌리면 좋겠다. 아하,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마 간호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분야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 바깥에서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거죠. 제가 지금 형 바깥에서 좀 느끼기로는 미국의 역사를 봤을 때는 마치 한 쌍처럼 간호사와 사회사업가가 사례 관리에 공동팀으로 계속 같이 갔잖아요. 단지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 쪽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사례 관리, 거기에 좀 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 이야기는 네. 우리나라의 사례 관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려고 한 건데. 그럼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넘겨서. 근데 그것만 뭐냐면 이 미국에서의 그 사례 관리는 간호 쪽하고 그 보건의료 쪽하고 사회사업 쪽하고 계속 협력 관계로 계속 왔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이제 해 왔는데 내가 이제 문제시하는 거는 약간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건 쪽에서 좀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제 이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면 우리나라도 간호 쪽에서 어쨌든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커뮤니티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 초점이 옮겨가면 좋겠다. 아니면 뭐 옮겨간다라고 하는 게 좀 무리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형태로. 그런데 간호하고 사회사업과의 그런 협력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는 또 독특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도록 하고. 나중에 궁금해지네요. 뭔가 이렇게 파트너십에서 약간은 다른 차원의 역사 뭐 그런 것이 또 다음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미국 사례 관리의 중요한 역사 1943년을 기억하라. 1966년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또 1980년대, 90년대를 기억하라. 뭐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들려서 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고민하고 이것을 잘 만들기 위해 애썼겠습니까? 그죠? 맞아. 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 채널의 입장에서는 사회사업 중심이니까 그 뭐 간호 쪽이나 보건의료 쪽에를 왜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간호하고 보건의료하고 사회복지가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그쪽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뭐 요셉 의원 이야기를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삶에서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 대전제에서는 건강, 사실 우리는 몸, 마음, 정신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몸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어떻게 건강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몸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보건의료와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사례 관리에 있어서나 사회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방점을 찍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걸 확인한 것만 해도 이번 시간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우리나라? 아니, 이 사회사업 쪽의 역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좋죠. 예. 무엇이든 저는 따라갑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